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기원과 깊은 바닷속 심해 열수구의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기원이라는 것은 특정 환경에서 유기화합물 등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 숲후 가설은 원시 바다 해안가로 유기물들이 밀려 들어와서 웅덩이에 갇히고 햇빛에 말라서 농축된 후에 진한 유기물 숲후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해 열수구 가설은 심해 열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이나 황화수소 등 유기물을 주변의 황철석 등의 촉매 작용으로 화학 변화를 거쳐서 100도 이상에서도 사는 메탄 생성 고세균 등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고세균은 황을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탄생하였고 초신성이 폭발한 잔해가 모여서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것이 46억 년 전입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수많은 운석이 지구에 부딪혀서 불바다 지옥인 지구가 46억 년 전부터 차례차례 조금씩 식기 시작해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38억 년 전입니다. 지금 지구 대기 온도는 평균 14도이고 바다 해양 온도는 평균 4도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세포의 핵을 가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핵을 가진 진핵 세포가 등장한 것이 20억 년 전입니다. 세포 안에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DNA를 가진 세포 핵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의 생명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별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35억 년 전에 세포의 조상인 메탄 생성 고세균과 또 다른 세균인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인 스피로헤타가 같이 살기로 공생을 하기로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었습니다. 고세균은 핵이 없는 원생 생물이나 원핵세포와 유사합니다. 세균과는 차이가 있고 세균보다는 더 진화된 상태가 고세균입니다. 세포막이 달라서 고세균은 항생제로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이 고세균은 진핵세포와 비슷합니다. 유전자 및 단백질의 상동성이 있습니다. 고세균과 지금의 진핵세포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고세균 중에서 할로박테리아는 호염성으로 염분이 많고 저산소, 고온, 높은 pH 등 극한 환경에서도 살면서 편모 운동을 합니다. 고세균 중에서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메탄 생성 고세균은 35억 년 전 등장해서 깊은 바닷속 심해에서 시작이 되었고 후에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바다와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을 해서 메탄 CH4를 만듭니다. 무산소, 산소가 없는 진흙이나 강, 바다의 침전물, 그 다음에 입속, 구강, 대장 등에 사는 혐기성 세균입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빛과 산소가 없는 심해 열수 분출공에서 나타나서 무기물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빛이 닿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바닷속, 저 깊은 곳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 생명도 없을까?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도 왕성한 삶이, 다양한 삶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식물과 남조류 등이 영양분을 만들고 이 식물과 남조류를 초식동물과 동물성 플랭크톤이 먹고 이 초식동물과 동물성 플랭크톤을 육식동물이 먹게 됩니다. 인간은 잡식성이니까
식물이나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뉴턴의 열역학 제2 법칙에 의하면은 엔트로피, 무질서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질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소를 섭취해서 무질서를 극복하고 질서를 확보해 나갑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대사 활동을 말합니다.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복제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말과 당나귀의 혼혈인 노새는 번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번식을 못하지만은 생명체에 분명합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번식을 하고 숙주에 붙어서 숙주에 의존하면서 스스로는 대사 활동을 못하는 바이러스는 그렇지만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동적 평형의 흐름입니다.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 활동이 서로 영향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유전자가 서로 달라서 이 세상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의 유일한 존재이며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소중하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소, 산소, 질소 모든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90%가 새로운 원소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날 경우에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며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커다란 거시 물리학, 거시 물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은 미시 세계, 작은 세포의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전자는 주로 수소, 산소, 탄소, 질소 등의 원소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밥 같은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당분으로 바뀌고 당은 피를 타고 몸 곳곳에 세포로 전달됩니다. 포도당이죠. 뇌는 포도당만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몸 곳곳의 세포는 피로 전달돼서 온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세포 안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이를 에너지원인 ATP로 변환시킵니다. 세포는 세포 해간의 유전 정보인 DNA를 끌어내서 전송인자인 tRNA가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해당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원소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잘게 분해되어서 몸 곳곳에 전달된 후에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 새로운 지방,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고 새로운 원소가 탄생이 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90%가 1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거시적인 존재인 나는 어제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미시적인 존재인 나를 구성하는 원소나 세포나 성분은 이미 모두 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해란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 빛이 미치는 한계, 광합성의 한계를 수심 200m로 보기도 하지만은 해양학에서는 해수면 2000m 이하를 심해로 봅니다. 이 심해가 전체 바다의 9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압력, 수압이 존재하는 곳이죠. 바다의 평균 수심은 3000m입니다. 동해바다의 수심도 3000m이에요. 서해바다의 수심은 44m밖에 안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서해바다는 육지였습니다. 중국의 산동반도와 한반도 서해안은 육지로 서로 연결돼 있었고 초한지의 영웅 항우장사의 고향이 산동반도입니다. 공자 맹자의 고향